평양 여자 축구단이 지금 17일 날 2시 1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중국 비행기로. 수원에서 열리는 그 축구연맹이 주최하는 여자 축구단 준결승전과 결승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17일 날 들어왔다 24일 날 나가는데 북한 그 여자 축구단이 상당히 잘해요.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 여자 평양에서 온 여자 축구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바늘구멍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점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 고향 축구단으로 불러주든지 이렇게 하면서 깃발도 그 단기가 있어요. 뭐 태극기는 가지고 들어가도 된답니다. 어저께 통일부 쪽에서 발표하기를 태극기 가지고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뭐 인공기를 들고 들어가거나 반도기는 들고 가지 말라. 이 팀이 우리한테 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계속 이제껏 한국을 상대하지 않다가 지금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하거든요. 국가 대 국가로서의 관계가 아닌 이 관계를 북한이 어떤 의미로 파견을 했느냐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3월에 호주에서 여자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중국하고 북한팀하고 붙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일부 시민들이 가서 응원을 했거든요. 근데 게임이 끝나고 게임이 졌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여자 축구팀이 북한 여자팀이 퇴장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우리 응원들한테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경색된 국면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의외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북한이 지금 좀 다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희망 회로를 둘러봅니다. 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관련해서 사과를 했을 때 저쪽에 김여정이 우호적인 반응을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에 대해서 국무회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고 나니까 9시간 후에 저쪽에서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가 수반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솔직하고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평가를 하시었다 이렇게 하면서 긍정 평가를 처음으로 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런 작년에 전성절 갔을 때 사열할 때 최선희가 우리 한 스탠드에 5차 아래 북한 대표가 있었고 의원님 예, 있었잖아요. 가서 인사하려고 예. 그러니까 북한 쪽에 무슨 왜 전부 다 한 동작으로 확 외면해 버리더라고요. 의원님이 싫었던 건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만찬장에서는 김여정이 한 20m 앞에 있었다고요. 거기 갔을 때도 그냥 경호원들이 크게는 안 하는데 그냥 경로를 막아버리더라고요. 북한이 올 때 네. 남쪽에서도 오니까 네. 남쪽과의 접촉은 원천 차단한다 이런 원칙을 정하고 간다 보네요. 이번에 국가대표였으면 안 왔을 가능성은 전 크다고 봐요. 이게 평양이고 도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바늘구멍으로 가는 그 전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란에서는 미사일 2방 쐈더니 미국 배가 물러갔다고 하고 미국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누가 맞는 얘기입니까? 미국 군함에서 도발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긴장도가 안에 있는 2,000척의 긴장도가 낮아지고 이제 나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안쪽에 있던 배들이 UAE 쪽으로 조금씩 붙어가지고 조금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그거를 미국이 이 봉쇄가 더 커져야 하니까 미국은 긴장도를 올리는 동시에 왜냐하면 이 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협상의 관건은 이란은 이제 경제적인 보장을 하라. 그러면은 핵 동결 반출과 그러니까. 핵 협상은 얼마든지 소위에 논의할 수 있다. 아니면 미국은 일단 너는 핵 제로를 하라. 그러면 경제 제재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뉴욕타임스에 지금 보도를 한 게 뭐냐면 지난주에 백악관에서 지금 이란 상태가 어떤가를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이란의 지금 그 생산량이 과포화돼가지고 지금 저장고가 6에서 70%를 원유. 찼잖아요. 예, 예. 그래서 2달만 봉쇄하면 이란이 치명타를 입는다는 얘기가 거기서 있었어요. 예전에 6개월 북한 봉쇄하면 북한 맞습니다. 무너진다고 똑같은 거 같은데. 맞습니다. 6개월 안에 2개월 안에 승부를 본다는 건데 그래서 2개월은 더 전쟁이 갈 것 같다. 라고 분석하고 문제는 있다. 독일에서 미군을 빼는 것은 네. 단순히 미국과 독일만 관계만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아프리카 사령부도 있고요, 유럽 사령부도 있거든요. 그럼 미국의 군대의 세계 전략을 재편해야 되는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어요. 그런 것 거기서 뺀다는 것은 결국은 패권에서 미국이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아메리칸 대륙으로 돌아가는 전체적인 전략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독일에서 빼는 건 쉽지가 않아요. 트럼프 일기 때도 12,000명 뺀다 못 뺀 이유도 이게 미국으로서도 간단치 않은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일이 배짱을 튕기는 거, 뺄 테면 빼봐라 라고 배짱을 튕기고 지금 왔는데 다시 이걸 또 뺀다는 게 미국으로서도 전체 세계 전략을 바꾸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공갈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야. 네. 공갈 가능성 그건 다른 단어가 없어요. 이거 5,000명을 빼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독일은 정작 네. 여기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먹고 사는 경제가 오히려 이 부분을 걱정합니다. 독일은 이게 미군이 철수하는 만큼 독일은 기존의 2차 세계 대전의 책임 때문에 재무장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재무장을 할 기회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군사비를 급속히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빠지는 만큼 우리는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해서 자주 국방적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유럽 전반이 가진 비판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입니다. 네. 그죠? 예. 네. 그런 와중에 트럼프가 지금 철수한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유럽에서 예전 같으면 아유 큰일 났다 싶었겠지만 요즘은 그래 갈 테면 가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 아니에요. 독일 총리가 뭐 트럼프에 대해서 얼마나 심한 그 비판을 했습니까? 비판했죠. 또 지금 이제 이탈리아도 이제 손대고 있거든. 이탈리아도 빼겠다.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도 굉장히 강하게 이번 걸프 전쟁에서도 이제 미국이 반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 공개적인 비판하는 두 나라에서 군대를 빼겠다고 한 것도 제가 보니까 레토릭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갈 테면 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유럽국은 미국 거구와 공주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사태 이후에 이란 사태 이후에 유럽 거구들이 급속하게 변해서 미국 거구와 단절하기 시작을 했어요. 민족주의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거구와 완전히 다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요. 14, 15일에 이란 전쟁을 포함해서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있어서 큰 결정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